도토리 책방. 옛날 1월산 아랫마을에 황시성을 가진 처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몹시 아름다운 교수였는데 어느덧 처녀의 혼기가 꽉 차 처녀의 아버지인 황씨는 동네에서 적당한 혼인 상대를 찾고 있었다. 마침 마을에는 그녀를 사랑하는 총각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이씨네 아들이었고 한 명은 김씨네 아들이었다. 이씨 청년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고 김씨 청년은 동네에서 가장 마음씨가 좋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이였다. 두 사내 모두 인물이 좋았기에 황씨는 누구를 사위 삼아야 할지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황씨가 사내들을 집에 불러놓고 말했다. 내일 두 사람이 내기를 해서 그 내기에서 이기는 사람이 내 딸과 혼인하는 것으로 하지. 어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들은 서로 황씨처녀를 아내로 얻고 싶은 마음에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내기 당일이 되어 두 사내는 황씨의 집으로 향했고 청년들이 내기를 한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 역시 황씨의 집에 모여 있었다. 황씨 처녀는 기둥 뒤에 숨어 몰래 사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황씨 처녀의 마음은 김씨 청년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일전에 이씨 청년의 집에 동냥하러 온 아이들을 모질게 내쫓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황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뒷산 정산에 묶어둔 내 딸의 댕기를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지금 바로 출발하거라. 황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두 사내는 뒷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세 김씨가 이씨를 앞서 나가는 것이었다. 김씨는 평소에 뒷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했기 때문에 이씨보다 체력도 뛰어났고 길도 더 밝게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꼼짝없이 저놈에게 댕기를 빼앗기고 말겠어. 초조해진 이씨는 문 밖에서 기다리던 자신의 하인을 불렀다. 어서 가서 나 대신 황씨 처녀의 댕기를 가져오거라. 하지만 도련님, 이 속도라면 벌써 김씨가 댕기를 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럼 날더러 황씨 처녀를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러면 도련님, 김씨가 내려오길 기다렸다가 중간에 댕기를 가로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옳지, 그것이 좋겠구나. 이씨는 하인 둘을 데리고 뒷산의 좁은 길목에서 김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저 멀리서 김씨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김씨의 손에는 황씨 처녀의 댕기가 들려 있었다. 두 하인은 뛰어오는 김씨를 덮쳐 넘어뜨리고는 순식간에 댕기를 빼앗았다. 여기 있습니다, 도련님. 이놈은 저희가 잡고 있을 테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인에게 댕기를 건네받은 이씨는 잽싸게 달려 황씨 집 대문으로 들어갔다. 김씨와 한바탕 몸싸움을 벌이던 하인들은 이씨가 대문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야 그를 놓아주었다. 대문으로 뛰어들어온 이씨를 본 사람들은 그가 내기에서 이겼다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김씨가 다급하게 달려들어오며 외쳤다. 이 내기는 무효입니다. 이씨가 비열하게 하인들을 써서 제가 가져온 댕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댕기는 내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가져온 것이다. 뒷산에 직접 다녀왔다면서 지금 땀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둘은 한참 동안 말싸움을 벌였지만 두 사내와 하인들 이외에는 아무도 뒷산에 가보지 않은 탓에 김씨의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다. 게다가 이씨의 하인들까지 이씨 편을 들고 나서는 바람에 결국 이씨가 내기의 승자인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황씨 처녀는 이씨 청년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그날 밤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 신방으로 향하고 있던 이씨는 신방의 문에 어느 그림자가 언뜻 비치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니, 저게 무엇이지? 이씨가 자세히 보니 웬 사내가 낫을 들고 있는 듯한 형상이 비치는 것이었다. 이씨는 덜컥 겁을 먹었다. 그리곤 생각했다.
필시 김씨가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날 죽이기 위해 숨어든 것이구나. 이씨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마을로 도망쳐버렸다. 그러나 사실 신방문에 비친 것은 방 안에서 이씨를 기다리던 신부의 그림자와 방 앞에 꺾인 채 홀로 흔들리던 갈대 그림자가 절묘하게 겹친 것뿐이었다. 서방님이 많이 늦으시는구나. 이씨가 도망친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신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하염없이 신랑을 기다렸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던 그녀는 마침내 쓰러졌고 결국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한편 이씨와의 내기에서 억울하게 진 김씨는 그 후로 누구에게도 장가를 들지 않고 고향을 떠나 혼자 산에서 나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에 든 김씨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황씨처녀가 나왔다. 황씨처녀는 노기홍상에 족두리를 쓴 첫날 밤에 신부와 같은 행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한 데다 풀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구슬픈 목소리로 김씨에게 말을 걸었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김씨는 꿈에서 깨어났다. 참으로 이상한 꿈이구나. 이씨와 혼이 난 황씨 부인이 어찌 내 꿈에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이때 누군가 마당에서 큰 소리로 김씨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보게 김씨 안에 있는가? 사람이 찾아올 리가 없는 시각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자 김씨는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어보았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을 본 김씨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김씨를 찾아온 이는 다름 아닌 이씨였다. 아니 자네는 이씨 아닌가? 이런 야심한 시각에 나를 무슨 일로 찾아왔나? 내 기인이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네. 이씨의 말은 이러했다. 첫날 밤 신부를 버리고 옆마을로 도망친 이씨는 그 마을에 있는 처녀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아이가 생길 때마다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가 죽어나간 일이 벌써 4번째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버리고 온 부인이 한을 품어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듯 싶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직접 원한을 풀어주고 싶지만 이미 새 장가를 들어 가정을 꾸린 내가 그럴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자네가 나 대신 부인의 한을 풀어주었으면 하여 이렇게 부탁하러 온 것일세. 자네도 예전에 그녀를 마음 깊이 사랑하여 혼이 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나? 첫날 밤에 부인을 버린 파렴치한 행동에도 모자라 이제 와서는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씨의 뻔뻔한 태도에 김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그는 이씨에게 호통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자네는 그 옛날에도 하인을 부려 비겁한 수를 쓰더니 이제는 나를 부려 자네의 뒤치다거리까지 하게 하려는 겐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정도는 스스로 지게. 김씨는 곧장 이씨를 대문 밖으로 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씨를 쫓아버린 뒤에도 김씨의 머릿속은 황씨 부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부인을 버리고 도망친 이씨가 괘씸하긴 하였지만 그보다 황씨 부인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그대로 밤잠을 설친 김씨는 툇마루에 앉아 이 일에 대해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또다시 황씨 부인이 나타났다. 부디 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그녀의 사정을 다 알게 된 김씨는 부인의 섬찟한 모습마저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었다. 김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어떻게 해야 그대 원한이 풀리겠소? 황씨 부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다. 신랑과 첫날 밤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저의 한이 되었습니다. 부디 제 어리석은 남편을 대신하여 저와 첫날 밤을 보내주시고 1월산 산마루에 저를 닮은 석상을 만들어 앉혀주시어요. 그러면 저의 원한은 다 풀릴 것입니다. 그녀의 청대로 김씨는 꿈속에서 황씨 부인과 첫날 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김씨는 1월살에 올라가 바위를 쪼아 쪽두리를 쓴 신부 모양의 석상을 만들었다. 부디 가여운 그녀의 한이 이제는 다 풀렸기를. 기도를 올리던 김씨는 돌신부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또다시 황씨 부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얼굴빛이 환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황씨 부인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원한은 다 풀렸답니다.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시어요. 잠에서 깨어난 김씨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갔다. 고향 사람들에게 물어 이 씨의 옛날 집으로 가보니 이미 다 쓰러져 있는 폐가가 되어 있었다. 김씨는 신방으로 보이는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황씨 부인이 다시 살아나 앉아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1월산 돌신부 옆에 작은 사당을 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이야기 끝. 이 이야기는 1월산 황씨 부인당 설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황씨 부인당이 세워진 유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화가 전해지는데 시어머니의 학대를 못 이겨 1월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황씨 부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부인당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